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음, 그 영상 올리는 거 이제 호재라든가 뭐 중요한 그런 게 이슈가 있으면 올려드리긴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한 일주 전인가요? 올려드리고, 분명히 이건 엄청 좋은 호재인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2월에는 어떤 호재도 먹히지 않아서 그런지, 뭐 주가 영향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보긴 했는데 2월은 왜 낮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이제 유튜버 분들이나 이런 부분은 없던 것 같더라고요. 그냥 통계로만 2월과 9월인가 10월 달이 좀 낮다는 이런 것들만 통계적으로 알고 있는데 뭐 자세히 아는 분들은 없고,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계적으로 항상 고맘때쯤에 기관들이 자금을 빼는 걸 보니까 뭔가 그 이런 주식 관련된 월스트리트 그런 그 기관들이 1년에 돌아가면서 이제 업무를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회계 마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회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12월까지 이제 정산을 다 하고, 그러면 내년도에 이제 돈을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 돈이라 그러면 시기랑 상관없이 그냥 뭐 은행에 돈 있는 거 입금하고 출금하고 하면 될 텐데, 이 엄청난 규모의 수천조에 관련된 이런 금액들은 개인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그룹의 기관의 룰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1년을 마감해서 정산을 해야 되고, 정산을 한 다음에 수익이 얼마, 손해가 얼마 이런 걸 계산해야 되고, 자, 그럼 앞으로 2021년, 2022년도에는 얼마의 자금, 여유 자금, 투자 자금이 있으니까 요거를 뭐 개인당, 부서별로 얼마씩 투자를 너희 할당 이렇게 해줄게. 너희는 이 섹터 맡고 너희는 저 섹터 맡아. 이런 식으로 진행을 분명히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기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12월에서 1월 초까지는 예를 들어서 그 전년도 회계년도가 관련돼 있으니까 거기서 돈을 한꺼번에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1월 때까지는 2020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것 같고, 2021년 이제 그 해가 된 이제 2월경에는 그 자금을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해서, 자금을 다 정리를 회수를 해서 그 회수한 금액을 다 계산을 해서 산출을 해서 뭐 이익이라든가 어떤 그런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정산을 다 한 다음에 한 3월쯤 됐을 때 다시 본격적으로 이 섹터 저 섹터 이렇게 투자하는, 아마 그런 식이 아닐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뭐 이거는 어떻게 찾아볼 수는 없고 월가에서 제가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뭐 JP 모건에 제가 뭐 사장이 돼본 적도 없으니까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우리 그 회사라든가 우리나라 업체라든가 그 뭐 기관 이런 부분도 회계년도를 마감하고 다시 다음 해 회계년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 관련된 부분을 정산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2월이 매번 이렇게 낮은 거 보니까 그런 그, 그 자금 투자 회사들의 그런 어떤 정산하는 기간이 2월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뽑아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돈을 뽑아내고 이익을 실현해야 그게 최종 그 회사의 수익, 그런 장부에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갑자기 2월 달에 뭐 이렇게 빠지는 거, 2월만 빠지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 더 패닉일 거예요. 이게 쭉쭉 내려가니까 뭐 이거 무슨 미국 경제 망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해를 하셔가지고, 2월은 사람들이 자금을 다 정리해가지고 다시 3월에 투자하려고 이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의 위안이 되실 겁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뭐 호재가 떠도 굳이 기사를 뭐 올려드려도 뭐 주가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매번 이렇게 조금씩 막 내리고 뭐 상승을 안 하니까 저도 별로 재미가 없네요. 그래서 기사를 한 며칠 동안 못 올렸던 건데, 이게 뭐 앞 얘기가 길었습니다. 이제 요 기사는 뭐냐면, 그 테슬라 파워월이 이번에 텍사스에 기록적인 30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가 불어닥쳐가지고 다 정전 사태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발전소, 뭐 친환경이랑 풍력 발전까지 다 끊겨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막 사망자도 있고 한파에 얼어 죽은 사람도 있고 한데, 자, 이 타이밍에 테슬라의 파워월이 월등한 효과를 발휘했다. 요거를 알려드리려고 기사를 영상을 남깁니다. 이게 또 이제 테슬라 파워월에 대해서 주가를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2월이니까 그래도 이제 좋은 소식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라든가 사람들 입소문에 퍼지면 이제 테슬라 파워월이 장사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예, 이거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파워월은 기타 가정용 배터리팩 텍사스 정전에 유용함이 입증되었습니다. 텍사스 파워월 및 기타 가정용 배터리팩은 눈보라 후 현재 텍사스 정전 사태에서 매우 유용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배터리팩 최근 몇 년 동안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과 결합하여 태양광 발전 사용을 최적화함으로써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일부 정전 시 백업 전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테슬라 파워월 같은 가정용 배터리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에서 이어지는 재난 사고로 인해 비교적 새로운 회사가 빠르게 채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채택이 된다는 얘기죠. 테슬라 파워월은 악천후로 인해 전력망이 심하게 손상되고 심각한 정전이 발생한 이후 2016년에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2016년에 호주에서 매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2019년도 캘리포니아에서 산불로 인해 전력망에 많은 압력이 가해졌고 전기 시설이 일부 가정에 전력을 차단해야 했던 동일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텍사스는 전력망의 중요한 인프라에 영향을 준 이번 눈보라로 이런 텍사스 전력망은 무너졌는데요. 텍사스 주지사 그렉 에보트는 얼어붙은 풍력 터빈을 비난하며 이미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은 이 상황에서 뻔뻔스럽게 정치화하면서 이것이 그린 뉴딜이 파멸한 이유의 한 예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는 텍사스 전기 신뢰성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텍사스 전력망이 감소된 용량의 대부분이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것이라고 확인해서는 불구하고 이런 이유로 됐다고 합니다. 이유에 관계없이 결과는 동일합니다. 사람들의 영하의 온도에서 전원이 꺼져버린 그런 지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가정용 배터리팩 소유자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다음과 같은 비디오를 올렸는데 배터리팩이 있는 집은 하나이고 어둠 속에서 동네 전체와 대조하며 이런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예, 전부 블랙아웃, 아우트레이지, 정전이 됐는데 요즘만 이렇게 불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가정용 배터리 소유자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다음과 같은 비디오 올렸는데 여기까지 했고, 휴스턴 선런 고객이자 직원인 로버트 솔리닷은 정전 동안 거의 46시간 동안 백업 전력을 제공하는 가정용 태양광 및 배터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 배터리 없이는 이것이 얼마나 불쾌했을지 솔직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 테슬라 파워월 소유자가 레딧을 통해서 매우 유용한 백업 용량을 게시물에 올린다고 합니다. 이제 테슬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레딧 게시판에다가 나 이것 때문에 살았어. 이거 없는 사람들은 고생이 많을 거야. 이거 설치하기 잘했어. 이런 글들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썬런은 테슬라와 협력하여 태양광 설치와 파워월 가정용 배터리팩을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정용 배터리팩의 수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테슬라 파워월 및 LG 리스유와 같은 가장 인기 있는 솔루션의 가용성은 이미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여기 LG 레스유라고 돼 있는데 LG도 이런 사업에 미국에 진출했는지 저도 처음 알았네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테슬라와 파워월 생산량 증가는 이끌었지만 수요를 따라잡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사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파워월 같은 경우에 이제 지붕, 여기 사진 보면은 지붕에 이제 눈이 오면 지붕에 눈이 쌓이잖아요. 지금 지붕에 눈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우리 테슬라 차량처럼 열선을 설치해가지고 눈이 쌓여도 자연스럽게 녹아서 눈이 녹게끔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눈이 지붕에 쌓여가지고 무너지는 집도 있는데 그것도 부수적으로 그것도 해결되는 것 같고, 아주 추워가지고 정전이 됐다 하더라도 낮에는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그 지하에 있는 배터리 팩에 저장을 해놔가지고 뭐 하루를 쓰든 이틀을 쓰든 그렇게 아껴서 쓸 수 있고, 또 이제 저녁이 되면 그렇게 쓸 수 있고, 또 다음날 또 태양광에 또 충전하고, 아주 좋은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 맨 마지막에 생산량 증가를, 이제 사람들이 수요 증가를 했지만 그런 어떤 수요를 메꾸기에는 아직까지 문제가 있다는 거 보니까 배터리 공급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원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차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파워월 만들 배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그 수요를 충당하지 못할 것 같고, 이런 그 리튬 아이언 배터리를 빨리빨리 생산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680 배터리 셀 생산, 테슬라가 배터리를 생산하는 그런 과정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장도 많이 지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후 변화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가정용 그 테슬라 파워월 배터리 팩 시스템을 빨리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노후 차량 같은 경우 그 노후 차량 배터리를 ESS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가정용에 많이 지원해 주면 이런 기후 재난에 있어서도 이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가 도입이 되면 당연히 테슬라가 주가도 상승하고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 주가 2월 달에 많이 내렸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3월에는 그 기관들이 다시 투자하는 그런 그 회계연도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3월 달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주가가 오를 거라고 이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